네, 세모세 변화 자기 모형 개발하기 부분을 수업을 나갈 거고요. 레이저 포인터 아니고 포인터 옵션 펜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나가고 수업 시간에 질문 혹은 카톡으로 질문을 받는 형태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N극하고 N극을 붙였을 때 과연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과연 이제 N극과 N극이 서로 붙을까? 라는 얘기죠. 자석의 종류가 다르면 N극끼리 붙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는 N극끼리는 절대 붙을 수 없다. 만약에 붙었다면 이건 N극이 아니라 실제로 S극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에 맞을지 뒤에 가서 다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실험을 하실 거고요. 클립으로 자석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실험을 진행을 하셨을 것이고요. 여기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힘이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얘를 물 위에 띄워서 실험한다. 아주 작은 힘도 센싱할 수 있을 정도로 마찰이 거의 없는 상태 물 위에 띄워서 실험한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클립을 자석을 만들 때 자석으로 항상 한 방향으로 계속 밀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밀면 안 됩니다. 한 방향으로 문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들은 실험 데이터를 여기다 적으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막대 자석으로 문지른 클립의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생각을 정리하셨을 겁니다. 자, 그럼 왜 클립이 자석이 됐는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모형을 세워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대체 철은 처음에는 자석이랑 서로 자석이 아니었는데 왜 문지르고 나면 자석이 됐을까? 자석처럼 행동했을까에 대한 설명을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진 여러 가지 모형 중에 대표적인 모형 3가지 정도를 제가 제안을 해보도록 하죠. 문지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문지르고 났더니 한쪽은 S극, 한쪽은 N이 뿅 하고 생겼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S와 N은 별개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문질렀을 때 한쪽에 S가 뿅 하고 나타났다 라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즉 S나 N이라는 건 원래 없었는데 자석으로 문지르니까 생겨난 어떤 특징이다 라고 볼 수도 있죠. 두 번째도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N하고 S하고 저쪽 끝에 생겼다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문지르기 전에는 이 안에 S도 있고 이 안에 N도 있고 여기도 S도 있고 N도 있고 여러 가지 SN들이 있었는데 근데 얘네들이 서로 막 붙어 있으니까 아무런 작용을 하지 못했는데 문질렀더니 이쪽은 S, 이쪽은 S, 이쪽은 S, 이쪽은 N, 이쪽은 S, 이쪽은 S, N, 뭐 이런 형태로. 이것도 아니다. 문질렀더니 이쪽에 S들이 이쪽에 막 다 모이고 절반은 S, 절반은 N이 됐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즉 S랑 N이 똑같이 들어있었는데 문질렀더니 한쪽은 S로만 이쪽은 S가 다 모이고 N은 이쪽으로 모여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질문. 문지르기 전에 이번엔 S랑 N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였다고 봐요. 그래서 S랑 N이 있는데 얘네들이 한 덩어리처럼 행동한다. 그래서 화살표로 표현을 하도록 하죠. 화살표의 끝부분은 S, 화살표의 머리 부분은 N. 문지르기 전에는 N극과 S극이 서로 이렇게 랜덤하게 막 배열돼 있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는 N, 여기는 S, 여기는 N, 여기는 S, 여기는 N, 여기는 S 뭐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배열돼 있었는데 얘를 자석으로 이렇게 문지르니까 어쩔 수 없이 N극이 한쪽으로 몰리고 S극이 이쪽에 존재하도록 쭉 화살표가 한 방향으로 배열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SN, SN 뭐 이런 형태로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모형을 만들 수 있어요. 이 3가지 모형은 모두 다 앞서 처음엔 철이 자석처럼 작용하진 않았지만 철의 자석을 문지르고 나면 얘가 자석처럼 행동하더라라는 걸 모두 다 설명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과연 다른 상황에서도 이 모형이 제대로 작동하는가, 이걸로 다른 상황도 설명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인이 만든 모형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고 그걸 검증하는 과정을 거칠 거예요. 당연히 예측을 할 때는 자신의 모형에 근거해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예상과 모형이 일치했다면 그 모형은 과학적인 모형이 될 것이고 모형을 유지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결과가 달랐으면, 조금이라도 예상한 거랑 달랐으면 모형을 수정해야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측을 해보죠.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만약에 첫 번째 모형이라고 봐요. 여기 S극 덩어리가 뿅 하고 나타났고 이 속에 S가 뿅 하고 N이 뿅 하고 나타났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반으로 잘랐으면 여긴 S, 여긴 N이 되겠죠. 그러면 S는 N극과 서로 당길 테니까 인력이 작용할 거고요. 여긴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고요. 여긴 N극 생겼으니까 서로 청력이 작용할 거예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할 겁니다. 여기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을 거예요. 과연 그런가? 두 번째, 만약에 이쪽에 다 S들이 모여있고 이쪽에 다 N들이 모여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 S들, 여기는 N들, 그럼 여기 S, 여기 N, 여기 N. 이쪽은 서로 인력이 작용하고 이쪽은 서로 청력이 작용한다. 서로 밀어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 S극과 N극은 서로 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처럼 작용을 하겠죠. S끼리니까 N극과 서로 인력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할 거고, N극이니까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할 거고요. S극끼리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작용할 거고, N극끼리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실험을 하셨을 테니까 뭐가 맞는지 알 거예요. 다음 4분의 1, 3분의 1로 나눴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각각의 모형으로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실제로 실험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형이 맞는지 과학적인 모형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원래 수업에서라면 여러분들이 쓴 모형을 앞에서 발표를 하고 질문을 받아서 학급에서 합의된 하나의 모형을 만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은 같이 모여서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합의를 할 수 없겠지만 합의된 모형을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서로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올려주시기 바래요. 다음은 읽기자료예요. 읽기자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것처럼 옛날에 자기 모형이라는 것도 과학자들이 만들어 오고 역사적으로 발달이 되어요. 이 자기 모형의 발달 과정은 전슨이라는 사람이 1999년에 쓴 논문에서 다루고 있고요. 엘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험의 의미는 이론이 그렇게 만들어지기 전까지 명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실험 데이터 그 자체로는 의미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이론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이론으로 실험 데이터를 설명해 줄 수 있어야지 실험의 의미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든 그 모형들이라는 게 서로 발달되고 과학적 여러 가지 증거들에서 폐기되지 않고 살아남았을 때 우린 그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윌리엄 길버트가 조화 부조화 모형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이거는 앞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중력에 의해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설명했던 것과 상당히 유사한 조화 부조화 모형이라는 걸로 자기 역을 설명을 하도록 해요. 자기라는 걸. 전기랑 자기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최초의 학자이고요. 끌어당기는 건 조화, 밀어내는 건 부조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냥 스스로 가지는 성질이다라고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자석들이 서로 밀거나 당기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N극, S극이 있으면 N극과 S극은 서로 조화롭다. 이 둘은 서로 조화롭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긴다. N극과 N극은 서로 부조화하기 때문에 서로 밀어낸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자석들이 서로 밀거나 당기는 이유를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석이 왜 철을 끌어당기는 설명을 못해요. 철 자체는 자석에 비해서 아무것도 안 띄고 있기 때문에 조화롭지도 부조화하지도 않은데 자석을 갖다 대면 갑자기 조화로워져요. 어디든지. 혹은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철이랑 아무 상호작용도 하지 않는 조화롭지도 부조화롭지도 않은 애들이 반으로 잘라내고 났을 때는 자석이랑 상호작용을 합니다. 어떤 데는 조화로워지고 어떤 데는 부조화로워지고. 설명을 못해요. 어쩔 수 없이 폐기됩니다. 자, 두 번째, 르네 데카르트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그 유명한 데카르트 맞아요. 나는 생각한다, 그럼 나는 존재한다, 사고한다인가? 아무튼 자기라는 걸 어떤 하나의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나사같이 나선형 모양의 입자가 항상 어디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 나선형의 물질은 당연히 이 나선형의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는 어딘가를 지나갈 수 있겠죠. 자석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나선형의 입자들이 한 방향으로 지나갈 수 있는 어떤 구멍들, 통로들을 가지고 있는 걸 자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자석이라는 거 이렇게 생긴 통로들이 존재하고 자기라는 게 이걸 이렇게 지나갈 수 있게 된다면 얘는 어떤 하나의 이쪽에 N극이 되고 이쪽에 S극이 되는 자석.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자기가 들어가는 이 통로, 입구 역할을 하고 이쪽은 자기가 나오는 출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극이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 이빨 같은 것들이 통로에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라는 게 한 방향으로 지나갈 수만 있도록 만들어진다라는 게 르네 데카르트의 설명이에요. 이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석의 두 극을 설명할 수가 있고요. 왜 자석들의 N극과 S극이 서로 당기는가에 대한 설명을 얘기할 수 있죠. N극, S극이 존재해요. 그럼 이 안에 흐름이라는 게 존재해서 자기력을 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만들어요. 근데 여기다 S극, N극을 또 놓는다고 봐요. 그럼 이 흐름은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연속적인 흐름이 만들어지니까 이 사이에 서로 인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만약에 S극과 N극이 있고 N극과 S극이 있으면 여기의 흐름은 이렇게 흐름이 서로 반대가 되죠. 얘네들이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적용하지 않을까. 이 흐름들이 서로 부딪히니까. 그래서 자석의 인력과 청력을 설명하려고 노력을 해요. 얘는 재밌는 게 뭐냐면 자석이 왜 철을 끌어당기는지를 설명합니다. 철 안에는 구멍들이 자석처럼 정렬되어 있지 않아요.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지 않고 랜덤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흐르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즉 물질이라는 게 아까 얘기한 자기예요. 자기가 흐르는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자석처럼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N극이나 S극과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자석을 갖다 대면 S극, N극인 애를 철에다 갖다 대면 여기 나오는 자기력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구멍들이 서로 자기력 방향대로 배열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처럼 작동을 한다는 거죠. 물론 잘 흐르지는 잘 못하지만 아까처럼 자석보다는 좀 약한 자석이 되겠지만, 그래서 얘는 자석이 왜 철을 끌어당기는지를 설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석이 근처에 있는 동안은 자석처럼 행동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돼요.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그 구조화가 좋은, 그리고 다른 상황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이론처럼 보이지만 이거에 대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기라는 물질을 발견을 해야 되죠. 근데 자기라는 물질이 발견이 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 자기 유체 모형이에요. 이거는 유체라는 것들이 존재하고 공기 중에서 움직이다 철에 갇히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석이라는 거는 어떤 물체 안에서, 철조각 안에서 유체가 한쪽에 갇힌 거다. 한쪽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석의 두 극이 왜 다르냐? 한쪽에 자기 유체가 넘치고 한쪽은 자기 유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좌우에 다른 일이 벌어진다라고 설명을 하죠. 즉 철이 있는데 이쪽 한쪽에는 유체가 넘쳐나고 한쪽은 유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석을 반으로 자르면 여전히 자석이냐?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이쪽은 넘쳐나, 이쪽은 없어. 이쪽은 다시 생기고 이쪽은 증발한대. 잘 모르겠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 증발을 설명을 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합니다. 그 유체가 왜 돌아다니는지,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설명을 못해요. 역시 한계에 봉착하죠. 하지만 이 아이디어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뭔가를 예상하기 위해 수학적 계산을 넣고 그걸 검증하기 위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방식으로 이걸 검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뒤에 한 가지 다른 모형에서도 벌어져요. 물론 당연히 이거는 유체라는 걸 설명하지 못하고 증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가 되겠죠. 자, 유명한 사람 나옵니다. 쿨롱이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쿨롱 맞고요. 이 쿨롱은 자기라는 게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다. 엔티티, 실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자석 안에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이 자기 실체라는 거 안에는 자기 유체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유체는 서로 부서지지 않는다. 자기 유체라는 거는 실체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지만 이물체, 저물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물건은 아니다. 그리고 이 물체, 이 유체라는 게 한쪽에 차 있으면 작은 자석과 같이 행동한다라는 거죠. 아까랑 비슷한 거예요. 이 한쪽에 뭔가 차 있으면 이 한쪽이 자석처럼 행동을 한다는 뜻이죠. 이건 앞선 모형처럼 수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다른 모형, 예를 들어 뉴턴의 중력 모형과 어떻게 일관되도록 모형을 만들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모형이라는 거는 하나, 이 혼자가 가지는 일관성도 중요하고요. 자연현상과의 가지는 이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력, 그리고 얘가 어떻게 달라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설명할 수 있는 예측력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론들과 가지는 어떤 일관성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형을 서로 폐기하거나 유지할 때는 얼마나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가 뿐만 아니라 다른 모형과 얼마나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실제 세계에 해당되는 어떤 모형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리고 그 모형이라는 걸 통해서 얘가 어떻게 달라지면 어떤 일이 얘가 이렇게 됐을 때 반으로 잘랐을 때 혹은 어디로 움직였을 때 어떻게 될까를 예상을 하게 됩니다. 모형을 통해서 예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자연현상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관찰을 해야 돼요. 데이터들을 얻게 됐죠. 이렇게 얻어낸 관찰 자료들과 우리의 예상이 일치하는 경우는 모형이 유지가 되고요. 불일치하는 경우는 모형을 폐기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실험을 통해서 자석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자기 모형이라는 걸 만들었을 거예요. 이걸 확인하기 위한 세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석이 왜 자되지 않은 클립을 끌어당길까? 여러분의 모형으로 설명하시길 바라고요. 두 자석이 같은 극끼리 붙는 경우가 있을까? 여러분의 설명으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에 대해서만 팁을 좀 드릴게요.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은 왜 이쪽으로는 잘 붙고 이쪽으로는 잘 붙지 않을까? 이쪽은 왜 철이랑 잘 상호작용하고 즉 자석처럼 행동하고 이쪽은 왜 자석처럼 행동하지 않을까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냥 모형을 만들려고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4가지의 예시 모형을 줍니다. 뭐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2가지 모형에 대한 예시를 좀 드릴게요. 자, 이 화살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쪽이 S극, 이쪽이 N극처럼 행동하는 아주 작은 자석이에요. 이 자석들의 모형으로 냉장고 자석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 S극, 여기 N극, 여기 S극, 여기 N극, 여기 S극, 여기 N극, 여기 S극, 여기 N극 쭉 자석들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여긴 전체적으로 N들이 모여있으니까 아주 센 N, 여기는 전체적으로 S가 모여있으니까 아주 센 S극이 될 거예요. 당연히 철에 갖다 대면 잘 붙겠죠. 철을 자화시켜서. 자, 그럼 얘는 당연히 이쪽으로 붙여도 냉장고에 잘 붙을 거예요. 반대로 이쪽으로 붙여도 냉장고에 잘 붙을 거예요. 앞서 설명과 맞지 않아요. 냉장고 자석은 한쪽만 잘 붙고 반대쪽은 안 붙는다 그랬죠. 얘는 양쪽에 다 잘 붙을 거예요. 따라서 이 모형은 냉장고 자석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않아요. B번 모형 볼게요. B번은 이쪽은 N극, S극, S극, N극, N극, S극, S극, N극, NS, NS, NS가 붙어있겠네요. 와우, 얘네들끼리 서로 상쇄될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N극도 S극도 아닌 좀 약한 자석이 되겠죠. 마찬가지 이쪽도 보면 여기는 S극, N극, S극, N극, S극, N극 약한 자석이 될 거예요. 따라서 얘는 이쪽도 붙지 않고 오른쪽도 붙지 않고 왼쪽도 붙지 않는, 즉 자석처럼 행동하지 않는
물질이 될 것이고, 따라서 냉장고 자석 모형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적절한 모형은 C나 D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가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진행할 거고요. 질문 있으면 단톡방에 질문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